네, 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또 긴급 진단을 해봐야겠죠? 이번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좀 다듬으셨나 봐요. 네, 뭐 미장원을 한동안 못 가가지고 바빠서. 네. 미장원에 가셨어요? 남자들 요즘 미장원을 가야죠. 이발소? 이발소. 네, 미용실, 저는 헤어숍을 다녀가지고요. 미장원을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이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의 이제 다른 고객이 머리를 자르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나오더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뭐 얘기를 했다라고 많이 커트 자랑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랑이니까 커트해 볼게요. 네. 시장을 긴급 진단해야 되는 예. 시간이죠. 네, 사방실 세 가지로 준비해 봤고요. 네. 오늘 차영수 수사님과 함께할 첫 번째 사방실 만나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후성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제2의 후성을 찾아 엔캠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는 제1의 후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성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산업이 이제 정밀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후성이 하고 있는 게 냉매라는 건데 정연하면서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이제 우웅하고 가동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뒤에 가면 네. 모터 말고 팬이 돌아갔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냉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냉장고가 이제 시원해져야 되기 때문에 프레온 가스라는 걸 넣습니다. 그게 이제 냉매 역할을 하면서 냉장고를 했는데 이게 프레온 가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를 다 쓰고 나오면 프레온 가스를 폐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딱 터뜨리는 순간 프레온 가스는 공중으로 날아가죠. 이게 지구 오존을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온 가스를 못 쓰게 법으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성이 하고 있는 냉매,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 그다음에 반도체를 식각하는 어떤 특수가스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쪽 산업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성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냉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리 신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지구의 어떤 환경 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전해질 같은 건 스스로 개발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른 업체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후성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라인 멈추고 그래 니네 거 한번 써볼게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후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지금 보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여파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4분기 때 잠깐 안 좋았었던 일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흑자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분기에 일시적인 악재를 벗어냈고 정상적인 궤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에 후성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고요. 4분기에 이제 일시적인 그 실적 충격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다우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또 지금 이 후성이 속해 있는 전기차 시장이 호황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후성이 또 유럽 시장에 진출하니까 그게 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날 거래요. 길게 보자라는 리포트 내용도 있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네. 화석 연료보다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데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더 빨리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후성이 일단 지금 유럽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 오늘 이 장기 계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이 장기 계약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커나가는 산업에 있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게 어떤 트리거가 생기냐면 후성 같은 경우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매출처가 확보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공장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죠. 네. 이 공장 지으면 팔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원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후성 입장에서는 이번에 장기 계약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이익 전망치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성 현재 구간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전장에 딱 개장하자마자 주가 분위기가 좋았고 지금 상승 탄력도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후성은 보유자들의 그럼 영역인 건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길게 볼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이게 일본과 주봉의 모습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오늘 후성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네. 갑자기 2만 원대에서 2만 4천 원대까지 20%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따라사기 겁난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주봉을 놓고 본다라면 아직 고점 안 뚫었어요. 그리고 주봉 모습 보면 오히려 더 이뻐 보이는 장기 투자자들한테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중기는 투자자들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단기 보유자, 장기 투자자라고 한 줄 평을 적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KH마텍입니다. 오늘 왜 오르나요? 라고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KH마텍하고 파인테크닉스, BH 등 오늘 뭐 폴더블 폰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데 뭐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가오는 그 갤럭시 폴드 신작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건지 왜 오르는 걸까요, 오늘장?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폴더블과 관련된 어떤 업계를 탐방을 가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여쭤볼게요. 정현 아나운서한테 정현 아나운서 이런 예는 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업계를 찾아가서 당신네 업계가 지금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러면 안 돌아갑니까?라고 얘기하는 업계가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우면, 정말 이 업계가 어려우면 저희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 더군다나 이쪽이 앞으로 개화되는 산업이라고 본다라면 우리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리포트 제목도 탐방을 가보니 다들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100% 믿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삼성 폴더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틱한 건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2위예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삼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샤프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폴더블이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새로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범 폴더블이죠. 폴더블 폰인데 뭐 이렇게 접는 게 오히려 더 컴팩트하게 폴더블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폴더블을 처음에 삼성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근데 애플은 안 하겠다라고 그랬죠. 중국은 보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일본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만큼 이 폴더블 시장이 장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국이 저는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애플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팔리면 애플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시장은 지금 삼성 외에는 프리미엄 폰에서는 독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혼자 독주를 누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길게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폴더블폰 전체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테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폴더블 안에서 지금 갤럭시가 먼저 이 부분을 선점을 했고 워낙 큰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쟁력을 뺏기진 않더라도 근데 이게 추후에 아니요. 이게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히려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삼성폰을 수백 번 뜯어봤을 거고요. 수백 번 연습을 해봤고요. 이런 것 기술을 제가 볼 때는 따라잡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엄 폰이죠. 결국 우리가 경쟁이 붙어야 되는 건 애플이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약간의 저도 지금 보면 완벽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의 좀 접히는 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문서 작성하거나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싸지면서 이게 좀 도드라져 보여도 그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다라고 보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드라지게 그 기술은 아닐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도드라지는 기술이 KH마텍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힌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KH마텍의 이 모멘텀은 유효하십니까? 그럼? 힌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 경첩 같은 거 말씀. 그럼 경첩이라고 하지 왜 힌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힌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힌지 하는데 힌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지지대가 있고요. 지지대가 있고 이 지지대로부터 무엇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서로 이게 연결되면 선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자유롭게 돈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죠. 네. 힌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선이 꼬이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껏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한쪽에선 지지를 받고 네. 한쪽에서 마음대로 돌아가게 하는 중간 역할. 경첩이 맞아요. 근데 그 경첩이라고 보기에는 고정의 개념이지만 네. 이거는 조금 더 여기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이것을 해주는 게 힌지예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그럼 이 기술력을 갖기가 힘든 건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뭐 자연의 법칙, 중력 이걸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카트 있잖아요. 카트 같은 경우 밑에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카트는 때로는 카트 위에 어마어마한 짐을 실는데 그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 바퀴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카트에다 바퀴를 달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내리쬐는 중력과 이것을 거스르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기술인데 자 이것은 힌지를 KH바텍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힌지의 쓰임새는 더욱더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의 고민이 여기서 깊어졌습니다. 지금 힌지를 KH바텍에 의존하다 보니 야 이거 이러다가 가불이 바뀌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삼성이 투트랙으로 가자. 그러니까 삼성이 항상 그래요. 삼성은 두 군데를 경쟁을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힌지 개발을 다른 데 독려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KH바텍의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바님께서요. 구조물 지지점의 일종으로 휨 모멘텀에 대해서는 회전은 자유이지만 수평 및 연직 이동 고정 지점이다. 포털 사이트에 모르겠습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오셨네요. 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첩과 비슷한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만드는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 게 2022년부터는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독점적인 힌지 공급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이 KH바텍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힌지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앞서 얘기한 후성 같은 경우 냉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가니까. 네. 근데 힌지는 야, 니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적당히 얘기해 줄 테니까 니네가 개발해봐.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KH바텍의 독점적인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IT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혜자를 갖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KH바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도한 기대는 그래서 금물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가 가격 전략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KH바텍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후판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 이게 지금 오늘 실적 불안하고 재무구조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깨에서 짓눌러서 정말 물속에 빠져라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데요. 몇 가지 네. 좀 심각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가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가 이제 부르게 값이다 보니까 이게 원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건비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계열인데 현대중공업이 지난달에 한 일주일간 파업을 했어요. 인건비를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도죠. 지금 회사가 일하다 보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다양한 요소 때문에 차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거, 낮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압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좀 불투명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조선주의 오늘 급락을 끌고 온 모양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이전에 조선주 이야기할 때도 약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악재들이 더 겹치면서 또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블록딜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블록딜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현대중공업이 이제 MSCI 지수로 들어가면서 네. 지분 관계를
문제를 좀 정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록딜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0년에 카타르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약 100여 척에 대한 MOU를 체결했어요. 앞으로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 3사한테 LNG를 필요해서 100척의 배를 주겠다. 네. 엄청나게 고맙죠. 근데 지금 2002년 사이에 원가가 얼마큼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카타르는 2020년 가격으로 발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카타르 그래 그럼 우리 안 줄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사는 이미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올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지금 언론 기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받아오면 네. 한 척당 2천억씩 적자랍니다. 한 척당 2천억씩 적자랍니다. 이거 받아와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못 쉽지 받겠죠. 않죠. 네. 근데 이제 조선사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천억 적자라도 앞으로 원가 압박이 떨어지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져서 원가가 내려가면 그때 가서 이익이 나면 상쇄될 수 있다. 글쎄요. 그 말대로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기 과연 우리가 배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러시아에 3월부터 우리가 배를 인도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배가 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조선사들은 배를 넘기면서 50%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조선사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딱 넘겨주는 순간 50%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배는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단지 러시아에 못 줄 뿐이에요. 네. 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사면 초과에 들어가 있는 조선사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런 보릿고개를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보릿고개 그 원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조선사에 대해서 매수하신 분들, 긍정적인 의견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선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냐 아니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보릿고개를 이 역시도 넘어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 안에서 수장님은요? 확신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양치기 소년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한 거지만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흑자가 날 거다, 흑자가 날 거다 계속 얘기하지만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흑자가 못 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태 터졌죠. 그다음에 후판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죠. 지금 뭐 일부 그런 반론도 있어요. 아니 신조 성과 올라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신조 성과가 올라가는 것보다 원가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조 성과가 올라간다 해서 이익이 나는 구조보다는 원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목소리가 잦아들길 기다리자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면서 하락 시에도 매수하지 않겠다 의견 드렸습니다. 세 가지 상황시 알아봤고요. 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